자, 이제 왼쪽에 나뭇가지를 다 정리했고요. 오른쪽 이제 가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개발론입니다. 우리가 developing이라고 하죠, 개발을. 그래서 부동산의 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 디벨로퍼가 한번 돼보는 게 사실은 많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꿈이죠.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유명 건설회사들 있죠. 예컨대 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건설 이런 데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많이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분양한 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건설회사들이 개발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브랜드만 빌리는 거예요. 브랜드를 빌리고 개발은 그죠? 개발은 진짜 개발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시공사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디벨로퍼냐, 컨스트럭터냐.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개발업자가 정말 중요하죠.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을 전공했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서 이 개발론 이 해가지고 두 번째 종류라고 나왔죠. 개발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그렇죠? 또 개발을 갖다가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물리적 측면 해가지고 뭐예요?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신개발 이렇게 하죠. 험개발은 뭐예요? 재개발. 우리 재개발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서. 근데 재개발을 또 이렇게 좀 세분을 했네요.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 그래서 이 개념들을 구별을 해야 돼서 수복은 뭐예요? 파손된 부분만 개발하는 거예요. 파손된 부분만 재개발하는 거. 다른 데는 안 건드려. 이게 수복 재개발. 수복이라는 게 우리 서울 수복. 뺏긴 부분만 찾는 거죠? 수복. 똑같네. 그 다음에 개량. 개량은 뭐예요? 파손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이렇게 재개발하는 게 개량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 재개발은 뭐예요? 파손되기 전에 미리 재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철거는 아예 그냥 아예 철거시키고 재개발하는 거. 이게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철거 재개발. 다음에 개발은 말이죠. 민간이 개발할 수도 있고 정부가 개발할 수도 있겠죠. 공적 주체가. 그래서 민간 주체가 개발하는 거 우리 민간 개발이라고 그러고 공적인 주체가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공영 개발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공영 개발. 그래서 뭐 예컨대 공영 개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건 공영 개발 아니겠어요? 공영 개발.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건설회사라든 개발업자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민간 개발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뭐에서 이쪽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종류의 가로 3번에 부동산의 민간 개발 방식 있죠? 민간 개발 방식 보니까 자기 혼자 다 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체 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걸 잘 융합을 시킬 줄을 몰라. 여건 낼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못해.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가 누구라고? 개발업자. 그래서 개발업자를 끌어들여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게 지주, 땅 주인하고 개발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한다 해서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신탁개발이 있죠? 신탁개발. 요거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법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아예 넘겨버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대신 이제 이익이 귀속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신탁개발입니다. 믿을 신자. 법적으로 믿는 거죠? 부탁할 탁자. 요게 신탁개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컨대 인천공항을 하나 이런 거 공항을 하나 개발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워낙 자금이 막대오고 이게 그죠? 여러 개의 회사가 참가해요. 그때는 뭐예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걸 갖다 우리가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간 토지 개발 종류의 그 표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두 번째 지주 공동사업은 또 이렇게 4개로 세분이 되네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같은 말로 등가 교환형. 요건 뭐냐면은 토지주는 토지밖에 없죠. 가진 게 토지밖에. 그러면 이제 건물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딱 예컨대 뭐 절반씩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 가액에 비례해서 나누겠죠. 기여도에 따라서. 그걸 개발업자
야, 이거 대물. 공사비 대신에 물건으로. 대물. 응? 물건이 그 상가 이런 거 되겠죠? 이걸 갖다가 변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등가교환, 동등한 기한 가치만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등가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있죠? 공사 분양하고 나서 팔린 거 이제 주는 거죠, 그렇죠? 개발업자한테.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사업 위탁형. 개발업자에게 이렇게 사업을 위탁해서 이제 맡기는 거죠. 좀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한 미미한 차이점을 또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살은 이제 나중에 붙여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은 개발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 투자 중에서 아주 적극적인 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에도 위험이 따랐죠. 역시 그러니까 개발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개발에 따르는 위험 이렇게 적어져 있죠. 워퍼드라는 사람이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적 위험 이렇게 구별을 해놨네요. 자,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죠? 수요가 증가될지 감소될지 지금 같으면 확 이렇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죠, 그죠?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그 다음에 비용 위험, 인플레 이런 거 발생되면 건축자재 철근이 갑자기 확 폭등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법적 위험. 그게 갑자기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갑자기 묶어버려. 부지를 샀는데 이거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개발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위험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볼 거예요?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도 뭐예요? 회피했다는 그게 뭐예요? 포트폴리오. 그렇처럼 여기도 밑에 카드만의 구분 밑에 보니까 시장 흡수율 분석 이런 또 용어가 나오나요? 보니까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됐는가, 어느 정도 팔렸는가, 요거. 그러면 요게 수치가 높으면, 흡수율이 높으면은 뭐예요?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은 적다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개념을 생각을 쭉쭉 밀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도 중요한 테마가 바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투자의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요했죠. 역시 여기도 개발이라는 투자, 개발을 할 건가 말 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네 번째,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 요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니까 먼저 하는 선행 분석이 있고 나중에 하는 후행 분석이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 시장을 전체적인 걸 보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시장을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수익성이 있을까, 이걸 분석하는 게 바로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나간다, 절차가. 근데 시장표를 보니까 시장 분석에는 단계가 있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런 단계를 거쳐요. 시장 분석은 뭐냐면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그에 반해서 시장성 분석은 시장성이 있냐 없냐, 이게 팔릴 가능성, 즉 매매 임대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개발의 단계가 있죠. 다섯 번째, 개발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일정 단계에 걸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보니까 총 7개의 단계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대충 한번 타당성이 있는 거, 대충 타당성 분석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충 해서 이거 될 것 같으면 바로 부지 매입합니다. 그죠? 왜? 이 정보가 새거나 아니면 딴 놈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부지를 매입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이라든지, 그죠? 재정 분석,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분양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다음에 우리 그 공항철도라든지, 그죠? 고속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춘천 가는 그런 고속도로 이런 것들 고속도로는데 말이죠. 정부가 돈이 있으면 마냥 고속도로를 지을 수 있겠지만은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민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러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맨 뒤에 보시면은 표에 사회 간접 자본시설 사업 시행 방식. 우리 사회 간접 자본시설 SOC라고 그랬죠? 이런 거.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구별하는 특히 이제 우리 BTO하고 BTL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리지널 사운드를 알면 된다고 그랬죠? 영어입니다. BTO는 보니까 빌드, 건설을 하고 트랜스퍼, 이전을 하고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죠. 정부한테. 그리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운영해서 운영 수익은 자기가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고속도로에서 많이 민자고속도로가 이런 경우죠. 소유권은 이제 이미 국가 거죠. 근데 이제 사업 운영권은 그 건설회사 개발업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료 걔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또 막 부족하게 되면 막 보존도 해주고 그래서 그게 몇 조가 샌다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BTO고 그 다음에 BTL은 뭐냐면 빌드, 트랜스퍼, 리스예요. 리스로 임대료 주는 거죠. 그쵸? 소유권을 넘긴 대신에 이게 운영을 갖다가 이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임대료만 받는 거예요. 정부가 알아서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BTL입니다. 자,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적 측면이죠. 그래서 부동산 이용 파트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용론이다 이렇게 독립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냥 부동산 이용해서 뒤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이용에서 나오는 용어에서 보니까 두 번째 부동산 이용에서 가로 2번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런 말이 나오네요. 요 개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집에서 엄마가 밥 공기에 담아줄 때는 어떻게 담아줍니까? 그냥 떡으로 만들어서 꾹꾹 눌러가지고, 그죠? 우리 아들, 딸 그냥 맞이 커라 하면서, 그죠? 안 먹으면 주걱으로 그냥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맞아보셨나? 이렇게, 요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은 집약해다, 집합시켜, 밥알들을 집합해서 축약시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집약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에 반해서 식당에 가면 어떻게 돼요? 쓱 해서 뭐예요? 그거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안 누르면 좋겠어, 제발. 아니, 안 누르는 게 아니라. 안 누르는 건 괜찮다, 이거야. 엄마, 아빠처럼. 엄마처럼. 근데 뭐예요? 쓱 흔들어가지고 쑥. 그래서, 에이, 대충 그냥. 요게 뭐예요? 요걸 갖다가 어려운 표현으로 조방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조방적. 풀빵적. 밥알들이 막 흩어져 다녀, 막. 개수 셀 수가 있어. 엄마가 담아주면 셀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 말은 결국은 뭐예요? 밥공기 대신에 토지가 온 거야. 그죠? 밥알 대신에 뭐가 온 거예요? 노동하고 자본이 온 거예요. 그런 정도. 그걸 갖다 우리가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합니다. 또는 생산 요소의 대체성. 원래 생산 요소는 우리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 가장 기본적인데 토지가 너무 비싸면 토지 대신에 옆에다가 토지가 싸면 이렇게 옆에다 또 짓고 하면 되잖아요. 낮은 층수로. 근데 그렇게 못 지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라는 거, 생산 요소인 토지라는 걸 대신해서 그 위에 뭐예요? 그거 대신에 노동하고 자본, 돈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고층 건물을 짓는 거죠. 그죠? 그게 육상 빌딩. 육상 빌딩이 바로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아주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육상 빌딩. 나는 육상 빌딩이 없는데 그럼 뭐예요? 비슷한 거 찾아보세요. 그렇게 그거 보면서 뭐예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상당히 높군. 이렇게 지나가면 옆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네. 그러죠. 미치면 미칩니다. 미쳐야 합격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토지를 쓰려면은 뭐 공짜로 씁니까? 그냥 돈을 내라고 그럽니까? 돈 내라고 그러죠. 그죠? 빌린가? 토지를 팔면은 지가, 토지를 빌리면 지대, 임대, 초지의 임대에서 지대라고 합니다. 지가 지대에 대한 이론들이 또 있어요. 요게 솔솔치 않아요. 그래서 지가 및 지대가 있죠? 거기 지가 및 지대론이라는 표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좀 학자들은 또 학파를 나누는 걸 좋아해요. 우리 뭐 파하면은 대파,
양파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학자들은 파를 아주 잘 나눠요. 그래서 직가 및 지대론이 있어요. 보니까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네요. 자, 고전학파 보니까 지대를 갖다가 불로소득으로 본 거야. 이게 공짜야. 신께서 준 토지를 공짜 불로소득. 그에 반해 신고전학파는 이거 필요한 것만 아니냐. 생산 요소에도 꼭 들어가는 토지가 이거 지대 이런 거 생산비다. 이런 건전하게 보는 거죠. 불건전, 건전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우리가 같은 미술을 보더라도 뭐예요? 이렇게 좀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과 보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리카도라는 이 양반은 차액지대론을 주장했구나. 그죠? 그래서 차액지대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 표에 내용이 되어 있으시, 이 해당 토지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 토지가 도시 중심부에 있어. 그럼 이 멀어지는 이 토지, 한계지가 있겠죠. 그죠? 이 한계지, 여기 토지의 생산성에서 한계지, 저쪽 시골 토지의 생산성을 빼. 그것만큼이 지대로 지불이 돼야 된다. 그게 지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맨 끝에 있는 요 토지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 제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막스, 우리 공산주의를 만든 양반이죠. 이 막스는 이게 그게 아니더라. 보니까 한계지도 자기가 토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대를 받아서 돈을 막 쓰더라. 그래서 막스 아닙니까? 너무 썰렁했나? 여하튼 그래요. 그거 막스예요. 막스. 막 쓰더라. 한계지의 지대가 막 생기니까 막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튀넨애가 꼭 나오죠.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론이라는 게 있죠. 또는 위치지대설. 그래서 지대는 수성비 절약분이 결국은 지대더라. 그래서 수성비를 굉장히 중요시다라는 학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고전학파, 요런 얘들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학파는 마샬부터 노스까지 있죠? 이런 애들이 마샬은 위치를 중요성을 강조했고, 허드는 접근성을 강조했더라. 이런 개념들 살짝 눈여겨보면 되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도시 구조 이론 또는 도시 공간 구조론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이네, 선형 이론이네, 유상도시 이론이네, 다핵심 이론이네. 그래서 도시 공간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는지,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 그러면은 그건 동심원 이론이죠, 그죠? 중심 업무 지역이 있고, 전위 지역이 있고, 저소득층, 고소득층 지역이고, 통분자 지역이 있다. 그죠? 이런 동심원 모양으로 어떤 그 구조가 공간이 이렇게 쪼개지더라. 그러면 이제 동심원 이론. 그래서 버제스 노스가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선형은 뭐예요? 선이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 모양이더라. 그러면 이제 선형 이론 호이트가 주장했고, 유상은 이제 부채가 두 개, 리본이죠. 리본 모양. 그게 이제 유상 도시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리스 울만 다핵심 이론. 보니까 도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러 가지더라. 그렇죠? 그게 다핵심이죠. 그래서 거기 날개 박스에 그림으로 아주 극명하게 설명을 해놨죠. 다핵심 요새 잘 설명하고 있죠.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신촌 스타일, 신도림 스타일. 서울은 그러니까 다핵심 이론이 딱 적정된 현재적 도시에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강론의 이제 5번째 나무까지 개발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